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지 자식의 가벼운 말에도 마음이 상해서 아파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변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사람을 잘못 사귀어서 그럴까요? 사는 게 바빠서 그럴까요?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식에게 받은 상처는 마음이 더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한테 상처받지 않고 사는 비결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식한테 상처받지 않는 비결. 첫째, 자식과 부모는 원래가 서운할 게 많은 관계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중한 자식이니까 부모는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에 비해서 자식은 어떤가요?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고 어떨 때는 예의도 지키지 않고 자식은 민낯을 스스럼 없이 다 드러내면서도 부모니까 다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대치는 높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니까 어려운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상처를 받고 서운함이 싹 틀 확률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 구조를 알면 미운 감정이 좀 가라앉습니다. 자식인데 미워하면 되는가 하고 자책하고 억누르면 오히려 더 미워집니다. 자식이니까 부모가 이래야 한다는 프레임에서 부모가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싫은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해도 편안하고 덜 미워집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묘해서 내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으면 미워하는 감정이 슬며시 줄어듭니다. 미워하는 게 부모 잘못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서운하고 상처받는 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웬만한 부모는 누구라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식한테 상처받지 않는 비결. 둘째, 우리 젊었을 때를 되돌아보면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나이 때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식이 서운하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부모에게 하고 살았던 지난 시절을 생각하면 섭섭해 할 것도 없고 자식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든 자식에게 차 조심하라고 하며 철부지 취급을 하면서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는 왜 자식을 성숙한 어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식도 우리 젊었을 때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가 살던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직장 생활의 삭막함은 이미 상상 그 이상입니다. 어제까지 보였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하루가 지나면 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영업의 경우는 20년 만에 폐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삶이 팍팍해졌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현실 속에 하루하루 버텨가면서 생활하는 자식들이 언제 부모를 배려할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어린 시절은 생존하기 위해 부모의 사랑이 필요했다면 성인이 되어서는 주변의 인정으로 생존한다라고 하는 교육심리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매일매일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 살아남는 전쟁터에서 우리 자식들은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저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자신들 앞가림이나 하고 살아나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효도를 다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한테 상처받지 않는 비결. 셋째, 자식을 완전히 독립한 성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의 입장이 되면 흔히 저지르게 되는 오류가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가 낳은 자식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흔히들 얘기하지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나에게 이렇게 서운하게 대할 수 있나. 내가 저런 자식을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나. 내 속에서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지가 잘났다고 해봐야 내가 부모라는 게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등 부모에 속한 개체로서만 자식을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사고는 자식이 성인이 되어도 자식은 자식일 뿐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부모를 속박하고 부모의 감정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식이 조금만 어긋난 행동이나 말을 해도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겁니다. 부모의 몸을 통해 세상에 나왔지만 자식은 엄연한 하나의 개별성을 지니는 생명체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다른 개체입니다. 자식이기 전에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나 상처에서 부모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상처받지 않는 비결. 넷째, 자식은 부모의 고마움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대단합니다.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키우다 보니 자식이 당연히 부모 고마운 줄 알고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자식들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 쉬는 공기에 고마움을 모르듯이 주어진 것은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교육시켜주는 것이 당연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살면서 노력해서 얻은 것들만 소중하게 생각해서 연인이나 배우자, 자기 가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잘 못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원래 사람이 타고나기를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식한테 상처받지 않는 비결. 다섯째, 자식이 어릴 때 이미 받을 건 다 받았습니다. 자식을 힘들게 키웠다고들 하지만 반면에 자식은 또 얼마나 부모에게 힘이 되었습니까? 힘들 때 부모를 반기는 아이의 미소 한 방에 하루의 피로가 싹 가셔진 기억은 누구라도 있을 겁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게 한 에너지원도 사실은 자식이었습니다. 아이의 방긋 웃는 미소에 힘을 받아서 부모는 분유값, 쌀값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일했다고 하지만 자식이란 에너지원 덕분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의 자리까지 성취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성인이 된 지금도 어릴 때를 생각하면 슬며시 웃음이 나면서 가슴 벅차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자식으로부터 어릴 때 받을 건 다 받았습니다. 받을 것을 이미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서운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습니다. 자식한테 상처받지 않는 비결. 여섯째,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떤 집 자식은 어버이날 용돈으로 얼마를 줬다. 누구는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더라.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속이 상하실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깨어서 좀 나아졌습니다. 어떤 동창회에서는 금기사항이 자식 자랑, 돈 자랑이라고 합니다.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친구들 앞에서 자식 자랑, 돈 자랑을 합니까? 사실 남의 자식도 알고 보면 다 똑같습니다. 모처럼 한번 자란 거, 그거 자랑하지 못해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남의 자식은 항상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집도 이런저런 어려운 속 사정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제 형편에 맞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남들과 비교해서 속상해하는 건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부모의 문제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남의 집 자식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식들에게 미운 감정 갖는 것만큼 부질없고 어리석은 짓이 또 없습니다. 자식에게 가장 뼈아픈 말은 남의 자식은 어떻다라고 전하는 부모의 말일 겁니다. 그렇게 비교하는 대신 자식을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자식도 살고 부모도 삽니다. 엄마, 아빠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저를 이렇게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식에게 듣고 싶은 말 1, 2, 3이라고 합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자식을 위해 애쓰신 이 땅의 어머님, 아버님들. 자식들로부터 자주 그 말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이비 부모의 행복 노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